안녕하십니까. 이제 항공교통 및 항법은 마쳤으므로 다시 비행 이론으로 돌아와서 제11강 가로 세로비입니다. 비행 이론 앞에 1강부터 10강까지는 했는데 오래돼 가지고 혹시 다 어디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1강에서는 항공기 일반에서 여러가지 구성 요소라 할지 명칭 같은 걸 설명을 드렸고, 2강에서는 뭐 대기의 성질, 어차피 항공 기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3강에서는 유체의 성질과 법칙에서 베르누이 정의, 우리 항공기가 어떻게 해서 날게 되는가, 양력이 발생하는 원리를 거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4강에서 점성이라 해서 비행기 어떤 항력으로 작용한다 할지 아니면은 어떤 공기가 비행기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것이 작용하는가, 그런 게 나왔고, 5강에서는 에어포일이라 해서 비행기 날개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6강은 NACA 표준 에어포일에서 에어포일의 어떤 형식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7강에는 레이놀즈 수 효과라 해서 어차피 우리 공기 역학에 대한 뭐 기본적인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강에서는 날개의 모양과 특성, 날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고, 9강도 마찬가지 날개에 대한 공기력, 우리 항공기가 날려면은 공기가 있어야 하고 날개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했던 10강이 실속, 스토리라는 거, 실속에 대한 특성, 실속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어떤 고장도 아니고 바로 추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10강까지 했던 거고, 그래서 혹시 예전에 녹화한 것 듣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보셨으면 다시 시간 나면은 1강부터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대충이라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1강 가로 세로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입원을 한 일주일 늦추고 한 이유가 어찌됐든 시험을 보신 분들은 1시간이 다가가기 때문에 내 몸 안 좋은 거는 오래 지속된 거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늦춰도 될 것 같아서 입원을 늦췄습니다. 어차피 수술이 될지 시술이 될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알겠고,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강부터 지금 6시, 그러니까 한 12시까지 하면은 강의 준비는 끝났으니까 녹화까지 하면 한 12시, 한 밤 12시면은 끝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강 남으니까 그것도 마저 한 며칠에 걸쳐서 끝내고 제가 입원을 하면은 마음이 좀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을 따고, 이 자격증을 따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의 내용은 우리 시험을 보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이제 자격증 딴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서적도 한번 보시고, 어떤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도서관에 가면 책 많이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나 그런데 요즘 마을 사람들도 다 빌려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한 권씩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런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한 번에 합격하면 좋지만은 이 앞에 어떤 회원분은 한 번에 합격했다는데 그냥 참 열심히 하셨을 거고, 두 번에는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해야지 한 2과목, 그 다음에 2과목 하면은 마음도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11강 가로 세로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가로 세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알죠. 그거는 날개의 모양을 놓고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 쉽게 말해 그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로 세로비가 클수록, 가로 세로비라는 건 뭐냐면은 날개 길이를 날개 폭으로 나눈 겁니다. 날개 길이가 예를 들어서 5m고 날개 폭이 1m다 하면은 1분의 5 해서 가로 세로비가 5가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비가 크다 그 말은 날개 길이가 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폭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비가 크다 그 말은 날개 폭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 그거를 미리 한번 염두에 두고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가로 세로비라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날개의 길이와 시위라는 것은 날개 폭입니다. 그 비율인데,
가로 세로비가 클수록 항공기 날개 끝에서 발생하는 와류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회오리 바람 같은 거 그런 거죠. 와류로 인한 양력 손실과, 양력이라는 것은 비행기를 하늘로 오르게 하는 힘인데 그것이 손실되면은 밑으로 더 내려간다는 소리죠. 손실과 항력 증가를 줄일 수 있다. 항력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저항하고 있는 거니까 못 가게, 비행기를 못 날게 하니까 양력이 손실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항력 증가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비가 클수록 항공기 날개 끝에 발생하는 와류로 인한 양력 손실과 항력 증가를 줄일 수 있다 그 말이니까 가로 세로비가 크면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안 좋은 양력 손실, 항력 증가를 줄일 수 있다 그 말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개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상의 날개는 큰 가로 세로비를 가짐으로, 그러죠? 폭에 비해서 길이가 길면 가로 세로비가 크다 했으니까 폭분의 길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날개 길이가 5m, 날개 폭이 1m 하면은 1분의 5에서 가로 세로비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 이런 날개의 경우에는 일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테이퍼 날개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퍼 날개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어일 뿐이지. 테이퍼 날개나 타원형 날개의 경우는 평균 C를 적용한다. 테이퍼 날개라는 건 뭐냐면은 날개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은 없을 거고 직사각형이 아니고 몸체 쪽은 날개 폭이 예를 들어서 1m 50인데 날개 끝으로 가서는 날개 폭이 한 70cm였다. 그러면은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꼴을 쉽게 말해서 테이퍼 날개다, 테이퍼다 그렇게 말합니다. 테이퍼라는 것은 점점 크기가 줄어들거나 커지거나 하는 것을 보고 테이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이퍼라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사다리꼴 날개, 그러니까 날개 몸체는 좀 날개가 길이가 길고 폭이 넓고 끝에는 폭이 좀 좁고 그런 이제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테이퍼 날개입니다. 그 다음에 타원형 날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딱딱 떨어지는 데서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 비슷하게 이제 그런 날개는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뭐 타원형 날개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날개 폭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평균 시위, 제일 긴 것 더하기 제일 짧은 것 나누기 2 하면 평균 나오겠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가로 세로비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론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가로 세로비는 날개 폭 분의 날개 길이. 그리고 가로 세로비가 크다 그 말은 좋다 그 말이죠. 자, 좋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 끝에서는 아래쪽에 높은 압력의 공기가 위쪽은 낮은 압력 영역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이를 날개 끝 와류, 윙 팁 폴텍스, 날개 끝 소용돌이라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날개 끝에서는 압력이 높은 쪽, 비행기 우리 배우셨죠? 공기 여과할 때 날개를 단면을 보면은 위쪽이 더 어떤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거의 평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같은 공기가 갈 때 밑으로 갈 때는 그 길이만큼 가는데 위로 갈 때는 원형으로 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은 그쪽에 기압이 낮아서 밑에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양력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끝에 가서는 날개 끝에서는 그게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걸 보고 날개 끝 와류라고 한다. 날개 끝 소용돌이 또는 영어로 윙팁 포텍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소용돌이가 생긴다. 자, 그러면은 날개 길이가 길어지면 다시 말해 가로 세로비가 커지면 유도 항력은 줄어들고 유도 항력은 어디 거기에서 여기서는 항력이라니까 안 좋은 거죠. 저항력이니까 줄어들고 양항비가 좋아지고 아무튼 좋은 쪽입니다. 좋아지고 항속거리도 증가하고 활공 능력이 뛰어나지만 다 좋다 이겁니다. 항공기 가로축의 기동성이 저하된다. 쉽게 말해서 이게 가로수비만 좋게 한다면은 굉장히 길게 날씬하게 어디 날개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항력도 줄어들고 양항비도 좋아지고 항속거리 좋고 좋은데 문제가 가로축의 기동성이 저하된다. 뭐 회전을 한다거나 할 때 그 긴 날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게 갖다 비행기 날 때 그 몸체를 지탱해야 하는데 길고 어디 예를 들어 좁으면은 잘못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납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가로 세로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제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비행할 때 날개 끝에는 소용돌이와 함께 날개를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 공기 흐름이 발생하니까 대개 이제 이 하향 공기 흐름에서 유도되는 항력을 저항력을 유도 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도 항력도 가로세로가 크면은 줄어드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키울 수는 없어. 무작정 키울 수는 없다. 그것은 이제 어떤 기동성,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돌 때 날개가 그렇게 길면은 어려울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구조적으로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 그래서 되게 전체 항력은 우리가 유도 항력하고 형상 항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형상 항력이란 말 그대로 형상,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어떤 마찰력 같은 것, 어떤 에어포일 형상에 따라서 생기는 항력이 형상 항력이고, 유도 항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기 흐름에서 유도되는 항력을 유도 항력이라고 합니다. 항력이란 것은 저항력이니까 어쨌든 그래 됐고, 그럼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은 가늘고 길수록 유리하지만은 어떤 여각적인 한계 또는 조정성에 이제 어떤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기동성이 저하된다. 너무 길어서 기동성이 저하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가로세롭입니다. 가로세롭이 뭐냐? 여기서는 날개 폭분의 날개 길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가로세롭이 길면은 효율은 좋지만은 너무 길어지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조정할 때 문제가 있다. 그것이 이번 강의의 요점입니다.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개의 가로세로비는 뭐냐? 날개 길이, 날개 폭, 날개 길이 나누기 폭이죠. 날개 길이가 5m, 폭이 1m면은 5 나누기 1이니까 1분의 5는 5죠.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큰 가로세로비를 갖는 날개의 특성은 뭐냐? 항속거리가 증가되고 뛰어난 활공 능력이 있다. 안 좋은 점은 구조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고, 어떤 조정할 때 기동성이 저하된다. 그런 것이 안 좋은 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공기 흐름이 일정한 속도에서 가로세로비가 큰 날개는 가로세로비가 작은 날개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냐? 이것은 이제 높은 바등각에서 감소된 항력. 바등각이 올라가면은 저항력이 굉장히 커지는데, 양력도 커지지만은 항력이 커지는데, 항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 가로세로비가 낮은 것에 비해서는 항력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좋다고 말입니다. 가로세로비가 크면은. 자, 날개의 길이가 길어지고 유도 항력이 줄어들게 되면 이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다 이미 답 나왔죠. 양항비가 좋아지고 항속거리 증가와 활공 능력이 뛰어나지만 항공기의 가로축의 기동성이 저하되는 것은 뭐냐? 이거 뭐라 했어요? 가로세로비가 크면 건다 했죠. 큰 가로세로비는 전부 유도 항력도 줄어들고 양항비도 좋아지고 항속거리도 커지고 활공력도 뛰어나다. 좋은 점은 많은데 안 좋은 점은 기동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복잡해진다. 그걸 지탱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공기가 날개 표면을 통과할 때 공기의 점성으로 인한 저항과 표면 마찰은 뭐냐? 어떤 공기 점성으로 인해서 저항과 표면 마찰, 표면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마찰이 생기는 거니까 모양에 따른 게 뭐겠어요? 형상 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력에는 형상 항력하고 공기 흐름에 생기는 유도 항력이 있다 했죠. 그러니까 어떤 날개의 모양이나 표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한 것은 형상에 따른 게 형상 항력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